안녕하세요. 저는 시에랑에서 태그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GitHub 사용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웹 프론트엔드 개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웹 프론트엔드 개발 공부를 할 때랑 그리고 협업 프로젝트를 할 때 GitHub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스타처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GitHub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GitHub에 연결하고 올리는 전체적인 과정 플로우 그림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GitHub에 가서 계정을 생성하고 나만의 저장소를 만들어 보고, 그 만든 저장소에 내 로컬에 있는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리는 과정까지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타 개발자들과 협업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해 볼 건데요. 이는 이제 앞으로 있을 CL랑 해커톤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협업할 기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학력이 높아지시면. 그럼 그때, 아, 이런 식으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협업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주요 GitHub 기능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같이 해드릴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레포 포크 외우기, 뭐 워지하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TMI는 제가 웹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웹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타 개발자들과의 협업 과정을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보여드리면서 예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어, 각자마다 GitHub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GitHub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GitHub는 Git, 그다음에 허브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Git이란 쉽게 설명하면 그 개발에 필수적인 코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GitHub란 그 Git을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개발자들의 원격 저장소 역할도 하고, 그 개발자 개개인의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도 하고, 그 개발자들의 커뮤니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GitHub는 개발자들에게 매우 매우 필수적인 친구입니다. 이게 그림도인데요. 이게 로컬 저장소는 제 PC, 개인 PC에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것을 Git에 올리고, 그 Git에 올린 거를 GitHub에 보내는 과정으로 GitHub에 내 프로젝트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GitHub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itHub로 저는 제가 개발 공부를 했던 거를 내 GitHub에 올려서 흔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코드들을 나중에도 커밋 기록으로 볼 수도 있고, 타 개발자들이 내가 공부했던 거를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던 기록이 남기니까 아, 꾸준히 공부해온 내 지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혼자 말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협업 툴로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 작업 코드를 GitHub으로 합치고 서로의 코드를 확인해서 리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학년이 되면 히스톤 같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쓰이고요. 이젠 앞으로 있을 CL랑 해커톤에서도 다른 개발자들과 함께 할 때, 그때 매우 아예 GitHub으로 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저희 개발자들의 이력서와 SNS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제가 다른 뭐 해커촌 이런 데를 참여할 때, 아, 저 프론트 개발자인데요. 저 이러이러한 기술 스택을 가지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어요를 보여주는 게 제 GitHub이에요. 그래서 반말 안 하고, 아, 제 GitHub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관리를 잘 해두는 게 커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개발자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GitHub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GitHub에 연결하고 그걸 올리는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그림을 제가 못 그리긴 했는데 이해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에 프로젝트 A, 그리고 저장소 A, 그다음에 GitHub 이게 있죠. 프로젝트 A는 예를 들면 제가 웹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itHub에서 이 A를 저장할 저장소를 만들어줍니다. 그 저장소 A고요. 그 저장소 A 하나에 프로젝트 하나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단계가 있고, 이 프로젝트 A에서 저장, 여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그러니까 제 로컬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있고, 이 저장소는 Git에 있습니다. GitHub에.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과정은 GitHub 내에서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제 로컬에서 올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간단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GitHub에서 내 계정을 만들고, 제 개인 저장소까지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사인업을 눌러주셔서 회원 가입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GitHub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에는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볼 수 있고, 옆에 왼쪽에는 제 개인 저장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메인 화면으로 가려면 옆에 제 사진을 누르고 Your 프로필을 들어가시면
제 GitHub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옆에는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사진, 뭐, 링크 걸어 놓은 게 있고, 저는 이 리드미를 먼저 꾸몄는데, 이거는 저를 나타내는 약간 제 책의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저에 대한 정보와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술 스택인 뭐 언어, 프레임워크를 보기 좋게 배지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제 대표 프로젝트들을 다 보이게 고정을 해놓은 거고, 이 밑에 약간 축구 잔디같이 생긴 거는 제 커밋한 기록들입니다. 이 판은 다 날짜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제가 깃허브에 제 개인 기록을 올릴 때마다 이 칸이 하나씩 초록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초록색이 얕은 거는 커밋 수가 낮은 거고, 이게 선명한 거는 이날 좀 커밋을 많이 했다 하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여기에 레포지토리에 들어가면 제 프로젝트들에 대한 저장소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에 New를 클릭해서 레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지토리 이름을 C, L, 랑 git 세션으로 하고 설명을 뭐 예를 들어 C랑 이건 레포입니다. 여기에는 이 저장소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 설명 부분에는 이 저장소가 어떤 저장소인지 설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고, 네, 주로 써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름만으로는 다른 타인이 봤을 때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이 있는데, 퍼블릭으로 올리는 거는 이 저장소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크리에이트 레포지토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C랑 git 세션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저장소가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목록으로 가보면 이렇게 C랑 방금 만든 레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 계정을 만들고 레포를 생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 만든 저장소에 제 개인 프로젝트를 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소는 만들어뒀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설명을 보면 git init, git add, git commit, git branch, git remote, git push 이렇게 알 수 없는 명령어가 써져 있죠. 이거는 제 개인 로컬에서 이 프로젝트를 올리려면 아까 봤던 git이라는 걸 통해서 소스 코드를 올릴 수 있는데 아직 git을 다운받지 않으셨다면 git을 먼저 다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git을 다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깃을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구글에 깃을 쳐주고 여기 이깃 사이트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깃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스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운영 체제에 맞는 맥, 뭐 윈도우, 리눅스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다 깔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깃 다 다운로드 잘 받으셨나요? 이제 이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쉘을 열어서 깃 배시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깃 배시 창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깃을 처음 다운로드 받고 이제 내가 이 깃을 사용할 거라고 이 깃이 알려주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설명처럼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git config 상당 global user name 이거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GitHub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수연 공인이사여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GitHub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git config global user 이메일 오세연 제 이메일을 입력할게요. 이렇게 제 이메일까지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아무 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줘야 되는 명령어를 세 번째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git config list 이렇게 입력하시면 쭉 알 수 없는 게 뜨는데 여기가 가장 이건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 마지막에 유저 이메일, 유저 네임, 유저 이메일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소영 024랑 네이버가 잘 들어갔죠? 지금까지 깃 배시에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하셨나요? 이제는 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아까 만들었던 깃 CL랑 깃 레포지토리에 제 프로젝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C애랑이라는 파일 폴더 안에 파일 index.html 파일을 생성해 줄 예정입니다. 이 파일을 눌러서 HTML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 안에 HTML 기본 틀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대충 넣어주었고요. 저는 이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이 GitHub 저장소에 올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올리냐면, 먼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이 터미널이 열렸죠? 이 밑에 아까 봤던 git 명령어들을 따라 치면서 똑같이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git init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에 git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git init 명령어는 이 프로젝트에서 처음 git을 올릴 때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파일을 올리는 git add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git add 반드시 띄우고 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git add까지 친 다음에 git status 명령어를 쳐줍니다. 그러면 new 파일의 index.html 그러니까 제가 방금 index.html 파일을 생성했고 이 깃에 올리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새로 이 프로젝트가 전 커밋에 대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운 index.html 파일이 생겼다라는 이 상태를 알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git commit 다시 m 첫 번째 밋이라는 걸 입력해 줄 예정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이 기세 한 번 올릴 때를 커밋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밋 할 거야. 그다음에 다시 M은 메시지라는 뜻인데요. 이 한 커밋에 어떠한 개발 변화를 줬는지 메시지를 작성해 줍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첫 번째 커밋이다라는 걸 썼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있는 뭐 제목을 바꿨다. 그러면은 제목, 수정 이런 식으로 이 바꾼 내용 혹은 기능 추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파일이 바뀌었다. 그러고 9개가 추가되었다. 이게 index.html 파일을 보시면 9줄까지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추가되었다는 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GitHub랑 이 파일이랑 이 GitHub 저장소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연결하는 명령어는 git remote add origin 그다음에 이 명령어의 주소를 복사해주면 됩니다. 크게 보면 여기에 이 저장소에 대한 주소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프로젝트랑 이 GitHub의 저장소가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푸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git 푸시 다시 u origin 마스터 이렇게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 이 뜻은 커밋이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옆에 이 저장소를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러면 index.html 파일이 잘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프로젝트를 GitHub에 연결하고 그 파일 내용을 올리는 것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네, 방금까지 한 과정을 제가 옆에 정리를 해뒀는데요. 확인하면서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맨 처음에 git init 명령어를 써주면서 맨 처음 프로젝트를 올릴 때에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GitHub 레포와 연결을 할 때, 그리고 연결하고 푸시를 할 때만 git init 명령어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git add 띄우고 점을 입력해서 나 이 파일 GitHub에 올릴 거야 라고 git에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git statu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첫 파일 내용을 달라진 상태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new 파일 index.html index.html 파일이 새로 생성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commit 메시지를 입력하는 명령어 git commit -m commit 메시지 이거를 입력을 해줘서 해당 커밋 작업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git remote add origin 연결할 GitHub 레포 주소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git push origin master를 눌러주셔서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커밋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등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하시면서 커밋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커밋 이후 파일을 수정하고 그 이후부터의 푸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파일 안에 h1 태그로 c랑 하이라는 파일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파일 내용을 작성한 것에 대한 거를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옆을 보면 git add 띄우고 점 git status 그다음에 git commit 다시 m commit 메시지 git push origin master 이 네 개의 단계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git add git status 그러면 아까는 new 파일이었는데 지금은 index.html HTML 파일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git commit 다시 m c랑 h1 이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h1 태그 드립함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다시 밀어줍니다. git push origin master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잘 커밋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포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 레포를 올리고 나서 제 레포를 봤는데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방금 H1 태그 삽입함 한 두 번째 커밋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했던 첫 번째 커밋 내용과 두 번째 H1 태그 삽입함 이런 코드가 잘 커밋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를 수정해 나가면서 개발을 하시고 꾸준히 커밋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타 개발자와 협업을 하게 될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GitHub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축제 때 웹사이트 써보셨나요? 네, 이 프로젝트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대동제 웹사이트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로 참여한 팀은 두 팀, 그리고 디자이너 팀이 한 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프론트엔드를 같이 하는 경쟁님과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도를 보면 잘 못 그리긴 했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 팀의 메인 저장소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거를 포크를 해가서 각자 GitHub에 레포를 저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를 본인들이 작업한 PC에서 푸시하고 이거를 다시 메인 레포로 보내는 과정의 협업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GitHub 레포에서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린 그림과 레포를 옆에 두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딱 보이는 이 화면은 이 프론트엔드 팀의 메인 저장소입니다. 어, 메인 저장소이고 저희는 이거를 각자 포크라는 단어를 써서 포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여기 이쪽에 포크를 눌러가 주시면 제 GitHub 레포에도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미 포크를 해가서 제 존재하는 포크 해가지고 제 이름이 있고 이 똑같은 저장소 이름이 있죠. 이걸 다시 들어가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저장소입니다. 제 GitHub에 한림대학교 대동제 웹사이트 프론트엔드 레포가 가져가지게 된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레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컬에서 개발 작업을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푸시를 하면 이 저장소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하고 이거를 메인 레포로 풀 리퀘스트 줄여서 PR 날린다라고 합니다. PR 날린다가 맞나? 아무튼 풀 리퀘스트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전체적인 흐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커톤을 하시거나 뭐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메인 레포에 저장하면서 협업하는 그 과정 코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까지 제 로컬에서 작업을 한 내용을 커밋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this branch is one commit ahead 한림 like lion develop branch에 있다. 이거를 알 수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커밋 내용을 이 메인 레포로 이제 풀 리퀘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메인 레포로 보내는 걸 어떻게 보내냐면 여기 풀 리퀘스트 여기를 눌러주시고 new 풀 리퀘스트를 눌러줍니다. 이제 이걸 읽어보면 베이스 메인 레포는 한림 라이크 라이언의 한림 페스티벌이고 이제 내가 보낼 사람의 레포는 옆에 오션 공인이다. 근데 여기서 열로 보낸다.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고 얘가 리드미 파일 이미지 이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하나의 푸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밋 메시지를 써줬던 것처럼 여기 헤드에 그 어떤 내용이 바뀌었고 어떤 내용을 작업했는지 헤드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이 뭐 내용도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 쓸게요. 그다음에 create pull request를 눌러주시면 제가 PR을 보내는 메시지가 뜨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바뀌겠다. 어떤 저쩌고가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 머지 풀 리퀘스트. 여기 사진에서 보면 제가 여기 머지라고 써놨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작업한 거를 메인에 둘이서 합쳐야 되잖아요. 그 합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물을 메인에 합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를 눌러주시면 그리고 얘도 한 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이 보라색이 뜨게 되면서 머지 합쳐졌습니다. 라는 단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 레포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인 레포에 가보면 이 메인 레포의 커밋에 커밋 기록에 제가 방금 보낸 그 커밋과 보낸 머지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타 개발자와 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거를 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메인 저장소를 생성했고, 제가 그 메인 저장소를 각자 포크를 해가서 내 이름, 그리고 내 GitHub의 레포를 생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 로컬에서 계속 개발을 한 거를 이번에 생성한 랩 저장소로 계속 커밋을 해줍니다. 이제 메인 레포에 내가 작업한 거를 이제 드디어 합칠 때 이해했던 저장소에서 풀 리퀘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 강의 영상을 따라서 풀 리퀘스트를 확인하고 메인 저장소에 머지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코드가 충돌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같이 작업하는 분이랑 페이지를 나눠서 작업한다던가 절대 코드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작업한 내용이 충돌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저는 이제 포크하고 레포를 뭐 피하라고 이랬는데 그 한 저장소만 생성하고 브랜치로 나누어서 협업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서 소개는 안 드렸지만 앞선 방법이 너무 해내다 싶으면 이 방법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정보고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저장소 주소 했던 연습했던 거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포크 연습하실 때도 이 레포를 포크에 가서 날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기터브 주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따라 해보거나 뭐 작업하시다가 기터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터브 꿀팁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GitHub를 쓰면서 좀 유용한 기능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올리는 거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올리고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이렇게 커밋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커밋은 자주 하는 기능별로 자주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한 기능을 나중에 수정할 때 그 커밋 기록을 보면서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 직군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백준 푸시죠? 그 백준 오브 자동 커밋이라고 이제 내 깃허브랑 이 백준 허브를 연결해 놓으면 제가 프로그래머스나 백준에서 푸는 문제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커밋이 되는 것을 연동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리즘 공부하고 뭐 코딩 테스트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커밋이 하나씩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알고리즘 문제도 풀고 커밋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백준 허브 꼭 하시길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리드미인데요. 이제 리드미는 내가 이제 다른 개발자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언어, 내가 자신 있는 언어, 자신 있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이런 식으로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깃허브 강의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